오늘 오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무재 고문이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떠한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봅니다. 1심 때 가정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좀 어떤 지금 입장을 입장이세요? 바꾸신 것 같은데.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1심 무효로 하고 싶다고 그 준비 서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입장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심 판결에 전속관할 위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부진 사장은 모습을 좀처럼 볼 수가 없는데 이무재 고문은 굉장히 성실하게 꼬박꼬박 법정에 잘 출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 모습이 옆에 보이질 않네요. 사실은 항소심에서 변호사 없이 변론 준비기일에 당사자만 참석하는 것은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선 되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항소심 사건에 선임됐던 두 변호사님들이 갑자기 일가를 사임한 이후로 아마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인가 그래서 혼자 참석하셨는지 이것 자체도 변론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홀로 참석을 하셨고 특히 이제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법리적인 쟁점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 항소심에서 어떤 변론을 이어갈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무재 고문이 혹시 지금 열심히 법전을 보면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있을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숨어있는 변호사들이 솔직히 있을까요? 아마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혼자 언론을 상대하고 혼자 재판에 출석하는 게 나름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나가신 건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활동할 변호사를 못 구하셨는지 매우 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임 고문이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재판을 서울에서 할 것이냐 수원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풀려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전속 관할이라고 해서 이혼 사건을 이 관할에서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툼 여지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심 판사님이 설마 관할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관할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가사소송법에 보시면 그 당사자들이 마지막 주거지에서 그런 것들 주거지가 뭐였는지에 따라서 관할이 달라지거든요. 그 주거지가 실거주지냐 주민등록상 주거지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지금 양쪽에서 대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관할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속하게 관할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1차, 2차 준비기일, 변론기일을 계속 잡는 걸로 봐서는 별달리 전속관할 위반으로 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무재 고문은 사실 이혼 안 하겠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돌연 적극적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이 심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때가 되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무엇을 폭로를 하겠다 이러한 좀 의미심장한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나름대로 그 자체가 사나의 압박이 되지 않을까 이부진 사장에게 향한. 이부진 사장에게. 어쨌든 시간적인 지연과 조절을 통해서 설령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 이와 같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재산 분할에 대한 이를테면 그 어퍼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혼 소송 자체는 어쨌든 간에 완패한 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양육권이라든가 면접교섭권이라든가 등등이 완전히 그 이무재 사장에게는 그야말로 완전히 완패한 꼴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이제 재산에 있어서 분할과 관련돼서 무엇인가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제 그 막연하긴 하지만 무엇인가 폭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재벌가의 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사실은 그 재벌가의 이혼과 관련된 것을 보면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는 공식적으로 10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어쨌든 뭐 재산이 같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염두에 둔 뭐 전략적인 시간 조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부진 사장. 이 이혼 문제 말고도 지금 골치 아픈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촌지간인 신세계 정유경 사장과 이 세계 3대 명품으로 꼽히는 루이비통의 면세점 입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데요. 정철진 평론가님,
왜 하필이면 루이비통일까요? 뭐 샤넬도 아니고 에르메스도 아니고요. 그 면세점에서는요, 예. 이 적어도 이 삼총사가 있어야 삼총사. 예,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도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그 드라마의 속된 말로 급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 삼총사 중에 그러니까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면세점의 이제 급이 달라집니다. 아. 하고 그 삼총사 중에서도 예. 하나를 뽑자면, 그러니까 급과 매출을 모두 갖춘 곳은 실은 루이비통이거든요. 아. 그래서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갑을 관계에서 무조건 갑 중에 갑입니다. 그래요? 예, 그랬는데 실은 이부정 호텔 신라 사장이 뭐 그동안에 이 공항 면세점에서 루이비통을 유치하면서 예. 이제 거의 루이비통과 이부진 사장과는 이제 상당한 관계가 유지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고 그러니까 루이비통 하면 이부진 사장, 그렇죠. 이부진 사장 하면 루이비통. 하고 그 딜 자체를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예.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신세계 본관 지금 막 한창 막 리노베이션 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면세점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신세계 그룹은 실은 이제 오빠인 정용진 부회장이 이마트를 갖게 되고 예. 여동생인 정유경 사장이 이제 신세계 백화점을 갖는 식으로 어느 정도 영역이 나눠졌거든요. 네. 근데 정유경 사장이 이제 신세계 백화점을 하게 되면서 신세계 면세점에 올인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전유물, 이부진 사장의 전유물인 줄 알았던 루이비통이 신유경 사장도 역시 또 하나 이제 단독으로 딜을 성사시켜서 바로 이 신세계 면세점에 루이비통을 입점을 성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면세점의 희귀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예. 호텔 신라가 힘들거든요. 어. 근데 여기에 그 루이비통까지도 뺏긴다기보다는 또 하나의 예. 이제 입점을 경쟁자가 하게 되니 생긴 경쟁사가 거잖아요. 입점을 하게 되니까 예. 이래저래 이부진 사장 요즘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부진 사장, 정유경 사장, 이 삼성과 3세 딸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펼치게 될 이 라이벌전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영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면서요? 일단 우리가 쉽게 이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이부진 사장은 사실 언론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 면세점 입점했을 때도 스스로 직접 PPT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보하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예. 정유경 사장은 은둔의 경영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사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경영을 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빠 정용진 부회장과도 또 다르네요. 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경영 행보라고 예. 보이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으로 어떻게 보면 친한 관계일 수도 있고 서로를 잘 알 수도 있는데 예. 어찌됐든 현재는 우리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3세 여성 경영인으로 보이고 있고 예. 사실 글로벌하게도 세계에도 주목받는 경영인이기 때문에 이 둘이 사촌지간이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도 사실은 재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부진 사장의 경영 성적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부진 사장의 성적표입니다. 이 호텔 신라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6% 떨어진 18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무려 81%나 폭락을 해서 28억 원에 그쳐서 정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주가도 작년에는 이 14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현재는 6만 2천 원대, 한 3분의 1에서 이 반토막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부진 사장의 현재 상황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경영 실적 악화에다가 개인적으로는 이무재 고문과의 이혼 소송으로 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촌이죠. 신세계의 정유경 사장의 면세점 도전장까지도 맞받아쳐야 되는 참 삼중고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청진 평론가님, 이 이부진 사장이 한때는 왜 리틀 이건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굉장히 경영 수완이 좋다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예. 왜 이럴까요, 요즘에는? 이건 호텔 신라의 수익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 그 성장성이 높은 사업이 아닙니다.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맞추는 그런 사업인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호텔 신라가 승승장구했냐? 예. 바로 우리 한국의 면세점입니다. 그 호텔 신라가 갖고 있는 그 면세점이고요. 아마 면세점 매출이나 수익 비중이 한때는 70%, 80%, 즉 호텔 신라 전체를 먹여 살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의 면세점을 많이 좀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추가 입점해주고 예. 올 하반기에도 또 3-4군데를 더 오픈한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면세점에서 나올 수익들은 호텔 신라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고 예. 실제적으로 많은 수익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예.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사드 문제로 지금 중국이 여러 차례 그렇죠. 비관세 예. 장벽이라든가 우회적으로 압박한다고 하고 대표적인 것이 유커들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커가 여기서 안 오게 된다면 면세점 사업이라는 것은 성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거를 좀 주가는 선반영해서 지금 반토막난.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어떤 큰 도전, 예.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위기는 기회라고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정말 리틀 이건희가 맞구나 또 이러한 또 명성을 얻게 되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